이것은 위기를 승리로 바꾼 백선엽 장군의 전장 리더십입니다. 단계별 지원 작전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 4개 파트입니다. 하나는 다부동 전투, 그다음에 이제 평양 입성, 그리고 빨치산 토벌 작전 대대사, 그리고 한미동맹 관련인데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낙동강 방어선의 형성은 공간과 시간의 싸움 속에서 40일간 공간을 걸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내려는 거죠. 그래서 북측에는 약 80km 정도 국군이 담당하고 또 이쪽 동남이로부터 외관, 낙동으로부터 외관 그리고 마산 일대까지 160km는 미군이 담당하면서 이 내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전투를 잘 벌인 전투인데, 그렇다면 워커 장군이 여기에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스탠드와 다이에서 이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북한의 가장 핵심은 뭐냐? 빨리 대구를 경유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일사단에 집중했느냐?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요. 저기 보면 꼭지 보석이 외관 북쪽 다부동 있잖아요. 거기가 미군과 한국군의 또 전투 지경선이 또 인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할 때 어디 가요? 협조적이 가장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파고드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다부동 일대에는 1개 사단에 북한군 3개 사단이 집중 공격하고 거기에 탱크가 30대가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다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북한군 3개 사단을 방어하는데 1사단이 밀리고 했는데, 그때 또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저쪽 낙동리까지 있다가 너무 병력이 많이 소모된다 해서 이거를 전선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 틈새 북한군이 이게 유학산이라든가 그리고 328고지를 선점하면서 그거를 이제 방어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이제 그게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 뭘 했습니까? 이쪽 외관 이제게 융단 폭격을 8월 12일 날 해가지고 적의 주력을 다 파괴하겠다 했는데 많은 부분 놓쳐가지고, 특히 병력 장비는 많이 파괴됐지만 병력 같은 경우는 낙동강 이쪽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격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8월 18일 날 우리 대구역 부근에 적의 폭격포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깜짝 유엔군도 놀라고 우리 정부도 놀라서 어떻게 했냐? 워커 장군이 이 애지중지했던 그 예비대, 하나밖에 없는 예비대 B-27년대를 이쪽으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우리 정부, 임시정부를 부산으로 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날 8월 19일에는 다시 23년대 예비대까지 해가지고 바야흐로 이제 다부동 그 일대에서 최초의 연합작전이면서 그래서 이제 기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유명한 그 사례가 나오는데, 미 27년대는 기교부대가 있고 전차가 많기 때문에 도로 위주로 방어 배치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측에 11년대, 예하 11년대가 딱 경부를 무너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 보니까 미 8군 사령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제너럴 백, 어찌된 일이냐? 당신의 부하가 지금 총을 거꾸로 메고 지금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긴급 가보니까 실제 맞아요. 그래서 후퇴하는 병력을 과수원 일대에 앉혀놓고 그 피맺힌 훈시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기일전해가지고 바로 정렬을 정비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30분 만에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목표 448고지를 점령했다. 그만큼 어떤 전쟁의 터닝 포인트는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좌우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23일까지 잘 전투를 하다가 이제 다른 부대에 넘겨주고 떠나시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일사단이 보충될 때 많은 그런 병력이 보충이 됐는데 그때 학도병도 그렇고 또 기타 그 부산 일대에서 많은 병력을 차출해다가 했었는데 하루에 한 500명 가까이 많이 돌아가셨다. 그다음 지금 최초의 전차전 볼링 엘리 전투가 뭐냐면 그 다구동을 지키면서 바로 우측 계곡이 이제 청평동 계곡인데 거기에 이제 북한군이 기습을 해온 겁니다. 21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백장군이 분실해가지고 448고지를 선점을 했지만 다시 또 그날 저녁에 또 북한군이 전체를 앞세워가지고 그 계곡으로 왔을 때 이 마이켈리스가 아주 용맹스러운 용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곡에서 미군의 전차, 특히 시어먼 전차 이런 전차가 이 북한군 전차 내지 대전차포 13대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야간에 전차포가 날아가는 것이 꼭 볼링장에서 헤드핀치로 가는 볼과 같다 해가지고 그때 미군들이 볼링 A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군들은 잘 몰라도 볼링 A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이켈리스 대령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27년대에는 25사단 내야지만 그 B8군 사령부에 둘도 없는 아주 예비되면서 정말 기민하게 지휘관의 작전 의도를 잘 수행한 하나의 소방대 소방수 역할을 잘 해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짧으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외관 갔다 마산 진동리 갔다 창원 갔다 영산 갔다 다구동 갔다 등등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제가 이때 교관할 때 뭐라 그랬냐면 모커 장군이 이렇게 전략 예비들을 잘 쓰는 거 보고 고시도 생각나십니까? 여기 계신 분도 고시도 많이 찾죠 그때. 정말 우리가 고시도 다 들었어도 표 한 번 꼬이면 완전히 피박 쓰는데 이분은 기가 막히게 이걸 잘해가지고 똥 풀 때 똥 풀고 그 다음에 쌀이 풀 때 쌀이 풀어가지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전사를 공부를 잘하면 고시도 잘 친다고 했더니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아주 옛날 얘기. 근데 제가 마이켈리스 다음에요. 그 전쟁 수칙을 잠깐 소개하려고요. 이분이 정말 명작인데 영어로 하면 뭡니까? 죽여라. 아니면 죽는 거야. 두 번째 챙길 게 뭐냐? 무기와 탄약 챙겨라. 세 번째 먹을 거 챙겨라. 그리고 네 번째 여유 있는 독단, 이유 있는 독단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백선엽 장군의 인터뷰와 해고록을 보면 제가 감명받는 게 뭐냐면 이분의 마이켈리스의 그런 CP 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루 와가지고 자기 CP로 안내한 의도가 아니면 큰 도로가의 하수로 콘크리트. 그래서 여기가 CP냐 맞대요. 왜 그러냐? 다른 데는 위험해도 여기는 포탄 떨어질 염려도 없고 또 그저 게릴라들이 와도 설마 대령의 CP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정도에서 그 백장군님은 나중에 인터뷰할 때 뭐냐면 마이켈리스한테 엄청 많이 배웠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잘하다 보니까 대장으로 승진해가지고 1969년부터 72년까지 주한 미군 사령관 역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장군님이 이제 미국 가셨을 때 이제 포스타 그 참모 총장으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웨스트 포인트 생도대장 가셨어요. 원스타라고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챙기했어요. 한미동맹을 위해서 챙겼는데 을지 무공 훈장을 이렇게 수여하는 장면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잠깐 학도병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까 전에 아버님께서 학도병이셨다는데 정말 어려웠을 때 학도병은 펜 대신에 총을 들고 왔고 정말 3만 5천 명 정도가 위기 상황 속에서 했습니다. 다음요. 학도병에 넘어가고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지게부대가 잠깐 이제 나오는데 문명의 영웅 이제 지게부대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에이프레임 암이라고 그랬는데 엄청난 그런 그 산악고지 했을 때 미군이 못할 것을 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군번도 없이 수고했는데 그분들이 약 9만 5천 명 정도 합동을 했어요. 그래서 미 8군 사령관이 뭐라고 해보이느냐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10만 명 정도의 미군이 더 추가로 필요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츄샤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자료 참조하시고 그다음에 다음이요. 북진 과정 속에서 돌파를 하는데 저는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해요. 38선을 돌파하는데 10월 1일 날 돌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메가더 원수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어요. 왜냐하면 훈력이 38선 넘어서면 안 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우스만이라는 고문관이 뭐라고 해줬느냐, 이 긴급 추적권까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한테 야 지금 봐라 양양 북쪽에 적폭병 지지가 있는데 우리 너무 많이 때리니까 이거를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애교적 마찰 없이 잘했다. 이 얘기는 많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하우스만 해고로 이런 데 입밖에 있는데 이걸 좀 기억하시고 다음요. 아까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고 여기 보면 일사단이 빨리 잘 점령할 수 있었던 거는 패턴 전법을 썼어요. 근데 패턴 전법이 어떻게 했냐, 그 포병 단장으로 했던 해닉 대병이 그 옛날에 그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적고 협동작전을 해라 아이디어를 주니까 백장군이 그걸 오케이 받아들여가지고 운전병을 3교대로 재워가면서 계속 진격을 했고 그때 미군들은 아니 한국군은 전진 했고 미군들 갈 때 우이곡 해서 그것이 나중에 연합사 모토가 뭡니까? 우이곡 투게더가 여기서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의 최초 입성이 되고요. 백야사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드리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또 아주 작전을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왜냐하면 후방 지역에 자꾸 게릴라가 준동해가지고 빨치산 준동해서 미군의 특히 보급선을 아주 어지럽히다 보고 또 우리 선량한 양민을 막 죽이고 주요 인사를 또 암살하다 보니까 베프리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가서 있어요. 빨리 제압하라. 그래서 이제 백장군이 이제 사령관을 해서 백야사가 됐는데 그때 또 베프리트 장군이 굉장히 또 조치를 잘한 게 자기 참모 중에 다트 중령이라고 그리스 게릴라전의 유경험자를 백장군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전 한번 보시고 그래서 4단계 작전을 했는데 다음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강조한 거는 백장군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 피해를 줄일까 해가지고 애민 작전이 그대로 나타내셔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그 민폐 근절 8대 원칙도 내세우고 전단지를 활용해서 빨리 기술 유도도 하고 등등 해가지고 약 4만 명 가까이 있던 그러한 그 빨치산 중에서 1만 명은 사살했고 한 1만 명 가까이는 생포 내지는 기술을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요. 삐라를 약 10만 장, 1000만 장 뿌렸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상호 방위 조약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까 그렇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방미한 거는 실제 53년 5월이었어요. 명분은 미 육군 참모총장이 고급 지휘관 과정에 백선엽 장군을 초빙한 겁니다. 자, 한참 전쟁인 육군 참모총장을 왜 미국의 지참모대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물론 튜터를 수십 명 붙여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멀레이 버크라고 1군 단장한테 화력참모 역할을 했던 그런 해군 제도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하루 저녁 찾아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만날 생각을 했고 상호 방위 조약을 이렇게 해서 뭔가 이 휴전이 협정되고 나면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기타 얘기는 아까 신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과정에서 5월 13일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이게 됐는데 그러면 헝가리에 있던 그 에버레디게이 가진 실체가 있느냐? 최근에 미군이 이제 비밀 해제해가지고 나온 그 포로스 1952년부터 54년에 나온 그 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하나 클릭 더 해주세요. 에버레디 작전이 크게 보면
우리 전쟁 기간에 두 번 있어요. 52년 7월경에는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그때 부산 정치 파동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미 그의 선거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다 보니까 수면 위로도 가라앉았어요. 근데 53년 이제 그 5월 달부터 다시 또 이제 그 휴전 반대 협상하고 그다음에 이 휴전하고 또 상호 방위조약 얘기 나오면서 갈등이 되면서 그때 또 다시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5월에 1차 계획보고하고 또 6월에 이제 휴전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세 가지 가정사항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유엔의 지시를 무시했을 경우,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경우, 적대행위를 했을 경우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라. 그리고 시행부대까지 나왔는데 다음 슬라이드요.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Be prepared to implement 8th Army Outline Plan Everett라고 명확하게 지금까지는 그냥 구술로만 했잖아요. 그거가 확실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좀 에버레디하고 연계를 좀 하려고 했는데 과연 그 시기에 왜 백선엽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했느냐 추정입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치안 확보 능력이라든가 국민의 어떤 지지도 같은 확인도 좀 대화 속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백선엽 장군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알아보려고 했지 않느냐. 그러나 아시다시피 백선엽 장군은 유일한 그런 명장이면서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었죠. 오직 전투에 이기는 거죠. 전쟁에 이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전쟁의 영웅으로 남았고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아라. 전장을 울린 장군의 침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미군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그 한국군 장성이어서 실질적으로 미군 장성이 그냥 공부 보면 제가 4층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옆방이 백선엽 장군 사무실이거든요. 와가지고 꼭 인사드리고 그 당시에 어떤 교훈 같은 거를 얻어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다음. 바로 앞에 거. 여기 보면 프리덤 이즈 나 프리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를 지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오전에 초등학교 갔다 온 것도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6.25 전쟁 바로 알고 정말 자아로 흩지 말고 남침이니 부침이니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유익 근거에 살아가더니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체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많이 아프시나요? 그래서 제가 4년의 그 노력을 들여서 요 할아버지가 들려준 6.25 전쟁 이야기를 썼는데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좋은 입소문을 내서 정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군장병들이 많이 찾아서 읽는 필독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